드디어 떴습니다. 드디어 수원 이정효 감독 오피셜. 효버지 진짜로 효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와, 좋아요 3만개. 와, 그만큼 이번 이정효 감독, 수원의 이정효 감독 선임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나를 보여주는 거죠. 일단 이정효 감독 수원 11대 감독 선임. 그래서 뭐 이정효 감독님 관련해가지고 몇몇 이야기들 해당 이스타TV 영상에서 조금 확인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또 이스타 패널로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못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수원의 입장을 좀 더 담아서 딥하게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일단 이야기해볼 메인 주제는 이정효가 수원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수원이 이정효를 선임한 이유,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이런 의문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정효가 왜 수원을? 왜? 이런 의문점들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도 제가 좀 몇 가지 이유들 말씀드리면, 지금 쩌는 것처럼 진짜 왜 이부를 가질 일부 탑급이 왜일까요? 왜? 일단 이적사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전북 vs 울산 vs 수원 vs 서울이 있었는데, 서울은 일찌감치 김기동, 유임, 오피셜을 띄우면서 물 건너갔었고, 이 세 팀의 공방이었죠. 근데 수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팀들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제 내부 소스에 의하면 작년에 제가 딱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면 전북 이정효도 생각보다 진지하게 접근을 했었대요. 근데 지난 시즌에 이정효 감독이 뭐 전북 면접을 봤다 이런 찌라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북은 포엣 감독을 데려왔었죠. 근데 이정효 감독이 지난 시즌에도 이미 본인이 2순위였고 포엣한테 밀려서 전북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막 악감정은 아닌데 나를 2순위로 생각하는 구단?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느낌이. 악감정은 절대 아니고 본인을 1순위로 생각하면서 본인에게 모든 걸 맞춰줄 수 있는, 뭐 선수 수급이면 선수 수급, 그리고 또 이제 전술적인 이런 것도 절대 터치 안 하고 본인 사단 뭐 다 데려올 수 있고, 이런 것들 본인에게 다 맞춰주고 본인을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팀, 이런 팀을 이정효 감독이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전북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쨌건 이런 소식이 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전북은 빠이. 울산 같은 경우는 원래 감독 연봉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10억 이상으로 감독에게 지출할 수 없는 팀이기도 하고, 지금 팀 내부적인 상황도, 와, 이게 이정효 감독이 울산에 부임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선수단 갈등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울산도 빠이빠이. 결국 이정효가 선택한 건 수원. 이랬던 경쟁팀 두 팀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을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부를 외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냐. 아니, 이부 리그에서 승격 못 시키면 그대로 감독 커리어 꼬이는 거고, 안 그래도 이정효 감독 해외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와, 이거 승격 못하면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정효 감독은.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 시즌 승강 제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2026년 특이 케이스입니다. 2026 시즌. 이제 이때만 적용되는 K리그 1, K리그 2 승강 시스템 관련해서 K리그 1 27년도에 14팀으로 늘어나죠. 근데 지금 현재 K리그 1이 12팀이다 보니까 두 팀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번 시즌만 뭐 대충 말씀드리자면 2부 리그에서 최대 4팀, 이것도 뭐 김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뭐 정배로 봤을 땐 2부 리그에서 최대 4팀 승격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딥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단순 예시로 다음 시즌 K리그2 최종 순위가 1등 대구, 2등 수원, 3등 서울 이랜드, 4등 전남, 5등 수앱, 6등 성남, 이런 식으로 최종 순위가 뭐 7등, 8등 이런 식으로 짜라라라 된다고 하면, 일단 1위, 2위 다이렉트 승격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K리그2 1위 팀만 다이렉트 승격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만 특이하게 일단 1등, 2등 바로 다이렉트 승격. 그리고 이 아래 3위, 4위, 5위, 6위, 여기는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그래서 3위, 4위, 5위, 6위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또 예시를 들면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수앱 vs 성남, 이렇게 두 팀이 경기를 치러서 성남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수앱은 비기거나 이기면, 어쨌건 여기에서 올라온 팀이 그 다음 전남을 만납니다. 그럼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성남이 이겼다고 치면 여기에서 상위팀 전남을 만나고, 여기에서 이긴 팀이 이랜드랑 만납니다. 이랜드. 이건 다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성남이 또 이겼다고 치면 이랜드를 만납니다. 여기에서 이긴 팀, 이 최종전 3등과 나머지 경기 풀업에서 이긴 팀, 이 경기에서 이긴 팀이 바로 다이렉트 승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이랜드가 이겼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랜드 다이렉트 승격. 남은 팀 있잖아요, 성남. 이 팀 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이제 성남은 졌지만 K리그 1 12위 팀 vs 성남 이런 식으로 승강전을 한 번 더 합니다. 여기는 1, 2차전 홈앤더 어웨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긴 팀이 승격. 그래서 3+1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이렉트 승격은 해당 2부 리그 풀업에서 이긴 팀 하나, 그리고 2부 리그 1위, 그리고 2부 리그 2위 이렇게 세 팀은 확정적으로 승격하고 플러스 1, 나머지 한 팀이 올라갈지 말지 최대 4팀이 될 수도 있겠죠. K리그 12위 팀이 2부 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진다면 2부 리그에선 최대 4팀 승격 가능. 어쨌건 이런 특이한 3+1 형식 이번 시즌만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 충분하거든요. 솔직히 과거 광주에서 2부 리그를 후드로 패면서 승격을 시켰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재밌게 말하면 뭐 물로켓 시즌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데 물스능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도 이정효 감독 커리어 생각했을 때 이런 호재가 있는데 승격을 못한다는 거는 조금 실패하기 힘든 미션이죠. 그리고 또 이제 수원을 이정효가 선택한 이유가 4+1년 계약, 이것도 엄청 큽니다. 국내 감독에게 4+1년 계약을 제시했다는 게 말도 안 되죠. 해외만 보더라도 끼케봐야 다 3년 계약이에요. 국내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었고, 그나마 뭐 과거 전북 최강희 감독님 이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감독직을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는데, 국내 감독에게 4+1년 계약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약 기간. 그만큼 이정효를 믿는다는 신임을 수원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정권을 약속하고 프런트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런 것도 뭐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원이 이정효 감독님 사단을 모두 영입을 함께 해주면서 정권 약속 확실하게 하고 프런트 간섭 최소화하면서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내부적인 상황도 이정효가 수원을 선택하는데 엄청 큰 이유가 됐을 거고, 또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 들어간 조항이 3년 뒤 국대 감독 올 해외에서 제의가 온다면 이정효 감독님 보내드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에게는 뭐 계약 오래 한다고 해서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딱 이정효 감독님이 수원에서 본인 하고 싶으신 축구 하면서 지원 빵빵하게 받으시면서 증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음 스텝을 밟게 된다면 그대로 이제 FA로 풀어드리는 그런 조항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정효 감독이 되게 긍정적으로 수원을 봤던 이유기도 하겠죠. 그리고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과거 수원 삼성은 끼케봐야 예산이 1년 예산이 2, 300억? 그 모기업이 제1기획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예산이 내려갔는데, 근데 이정효 감독이 오면서 아마 예산 규모를 400억대로 맞출 수도 있는, 이 정도로 이정효 감독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려는 그런 수원 프런트의 움직임도 있고, 이제 혹시나 예산이 진짜 전폭적으로 증액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행복회로를 돌려보는 게 약간 조금만 설레발 치겠습니다. 여러분, 수원 이정효 온 김에 조금만 설레발 쳐보자면 과거 이정효 감독의 제자였던 정호연 선수, 미네소타에서 지금 자리 못 잡으시고 장기 부상 당하시면서 힘든 상황인데 혹시나 한국 복귀하신다면 이정효 감독 아래로 오면 좋겠기도 하고, 또 이제 이정효 감독이 2부 리그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책임지고 있는 헤이스 선수, 저는 사실 헤이스 선수가 막 엄청난 용병 선수라고까지는 생각 안 해요. 딱 그냥 적당한 육각형? 근데 이정효 감독의 그런 축구 철학을 이해하고 있고 지금 거의 3년 넘게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올라가는 승격이라는 목표가 가장 우선순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헤이스 선수도 혹시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수원에 2023년까지 계셨던 고승범 선수, 이 선수도 지금 울산의 팀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하니까, 그리고 고승범 선수도 수원에 꽤 애정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저는 고승범 선수 영입도 충분히 노려봄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고승범 선수 막 악감정은 전혀 없고, 애초에 강등 당하는 시즌까지도 진짜 사람이라고 할 만한 선수가 고승범 선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당연히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고 고승범 선수는. 그리고 또 이제 뭐 홍정호 선수도 최근에 전북하고 재계약이 안 되면서 FA로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던데, 이런 고참급 선수들도 괜찮고, 일부 선수가 2부를 왜 감히 이지랄하고 있네. 그러면 이정효 감독은요? 어이? 윤정환 감독은요? 어이? 일류첸코는요? 어이가 없네. 그냥 싹 다 데려오고 싹 다 데려오고. 근데 사실 사사이를 이정효 감독이 쓸 수도 있겠지만 광주가 2022년에 압도적으로 승격할 때는 3백도 자주 쓰셔가지고 진짜 실점을 최소화하시면서 그랬던 포메이션도 이용했어서 일단 어떻게 될진 봐야겠죠. 근데 일단 이거는 너무 설레발 행복회로였고, 근데 400억대의 예산 지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하죠. 과거에 이제 수원이 돈찍노 했던 그 정도의 예산 규모로 알고 있는데 1부 리그에 가서도 거의 경쟁이 되는 정도의 예산,
보통 시민구단 예산이 100억대 안팎인 걸 보면 이거는 말 안 되는 규모긴 하죠, 금액이. 또 이제 다른 뭐 부수적인 이유들에는 광주 FC와는 어쩔 수 없이 비교되는 구단 자체의 체급, 명문 프라이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팬덤 규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훈련 시설이라든지 클럽하우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뉴스 수급 관련해서 메탄소년단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장점으로 다가왔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정효 감독이 수원을 선택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반대로도 알아봐야겠죠. 수원이 이정효를 선임한 이유. 이거는 뭐 다른 긍정적인 이유들은 입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수원의 1순위 목표는 승격입니다. 승격. 근데 이정효 감독님의 과거 커리어를 봤을 때 2022년 광주 이정효 부임 이후 첫 시즌 바로 승격. 근데 이것도 그냥 승격이 아니죠. 40경기 25승 11무 4패 68득점 32실점.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이죠. 말도 안 되는 기록. 2021년도 광주 성적이요. 그때는 이제 1부 리그 기준입니다. 광주가 1부 리그에서 2021년에 강등당했기 때문에 이때 광주 성적은 이랬습니다. 득점보다 실점이 많은 건 당연하고 21패 기록하면서 이때 강등이 되고, 근데 광주에 이정효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때 바로 이제 첫 시즌 승격을 달성했죠. 지금 K리그 2 2부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승점을 이정효 감독이 달성했었습니다. 2부 리그에서. 이렇게 2부 리그를 진짜 부수고 올라갔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던 이정효 감독이기 때문에 일단 승격을 해봤다는 그 커리어 자체를 되게 높게 살 뿐더러, 그리고 이제 추후 목표가 상위권 진입하고 아챔 나가고 우승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정효 감독이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낸 게 광주FC로, 이게 중요합니다. 광주FC로 리그 3위. 광주FC가 뭐 지원 면에서나 인프라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나 영세한 클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팀을 가지고 공격적인 축구, 포지션 플레이를 완벽하게 광주FC에 입히면서 리그 3위를 달성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이제 프런트에 말도 안 되는 악행들로 영입 제한 걸리고 선수 영입도 못하는데 기존의 주축 자원들은 막 빠져나가고, 엄원상 나가고 아산이 나가고 정호연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광주FC를 중위권에 안정적이게 안착을 시킨 그런 이력도 있고, 그래서 수원의 추후 목표와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죠. 상위권 진입 경험 있고, 광주라는 클럽을 가지고도, 그리고 아챔도 진짜 빗셀고베를 말도 안 되게 잡으면서 8강까지 올라갔던 미친 전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장기적인 레이스로 이정효를 4+1년이라는 미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쭉 장기적으로 가는 상황에 이정효면 그냥 완벽한 감독이지 않나. 지금 상황에선 이거보다 더 완벽한 감독이 있을까 싶어요, 현재 수원의 상황을 보면. 근데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수원이 차라리 강등됐던 게 다행인 건가 싶긴 해요. 만약에 수원 강등 안 당했으면, 그때 이제 강원과의 경기였죠. 리그 마지막 경기 2023년도에. 그때 진짜 뻐막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정말로 진짜 개족 같긴 해도 수원 오적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 같은 프런트들, 이 새끼들 계속해서 수원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계속 그냥 하스에 머무르는 거야. 맨날 강등 위협 있고, 감독도 뭐 리얼블루 이지랄 하면서 또 미친 짓거리 계속하고, 이정효 감독이 수원 올 일도 절대 없었을 거고, 그냥 뭐 썩어있던 뿌리 아예 뽑으면서 이번 기회에 재작년에 2부에 내려왔던 그때를 기점으로 그냥 정상화를 시키는 게. 강등당하고 리얼블루 없애고 프런트 물갈이 한 거 보면 틀린 말은 아닌 듯. 그쵸, 진짜로 차라리 강등당했던 게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님 수원 오피셜이 전 사실 벌써 뜰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정효 감독님이 1월 2일에 취임식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정효 감독님께서 24일 기준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피셜은 뭐 취임식쯤에 뜨겠거니 1월 2일 맞춰서 뜨겠거니 싶었는데, 근데 오늘 바로 오피셜이 떠가지고 와 진짜 사실 오피셜이 뜰 줄 몰랐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떠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또 한 편 만들게 되었고, 사실 제가 그 K가십 이름으로 소개 영상을 아직 못 드렸어요. 원래 이번 주에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편집 후에 영상 드랍을 하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정효 오피셜이 뜨면서 하나 더 영상을 좀 맛보기 느낌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이정효 감독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수원도 앞으로 이정효 감독과 함께 원래 자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진짜 이거 영상 찍으면서도 진짜 좋아서 손이 떨렸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전반 내가 장담컨대 이정효 내년에 수원 삼성 감독에서 잘린다. 초반 수원팬 나간데 이거? 말하는 거 봐라. 아니 승격도 안 했는데 아침 얘기를 한다. 조금만 삐끗해봐 이정효 가려들 때까지 까일걸. 어이구야. 아니
여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변성환 감독. 저기요. 변성환 감독이 수원에서 2등을 기록했는데 내년에 3등만 해도 다이렉트 승격인데 이정효 감독이 승격을 못 시키겠습니까? 어이가 없네 그냥. 수원 팬들 뭐 1등, 2등 당연히 바라죠. 1위 하면서 K리그 또 부시면서 올라가길 당연히 바라죠. 근데 2등, 3등 한다고 해서 절대 뭐라고 안 해요. 절대. 애초에 수원 팬들 그라운드 내에 있을 때 변성환 감독한테 욕도 제대로 못했어. 왜냐면 어차피 9월달, 10월달에 변성환 감독 꼬라박고 있는데도 경질 타이밍은 이미 놓쳤었어요. 한 7, 8월에 경질했어야 됐는데 그때 경질 타이밍 놓치면서 8월, 9월 되고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박수 쳐줘야 돼. 경기력이 좋든 안 좋든. 어차피 승강전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 의학 죽이면 뭐해. 그래서 그때 수원 팬들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 뭐 조금만 삐끗해봐 이정효 가로될 때까지 까일걸? 변성환마저 응원해준 게 수원 팬들인데 진짜 저도 변성환 감독 이미 저는 변성환 감독 애초에 전 지난 시즌 끝나자마자 변성환 감독 잘라야 된다 말을 했었는데 근데 구단에선 골든타임 계속해서 놓치고 결국 변성환 감독으로 1년 반 동안 함께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라운드에선 계속 박수 쳐줬어요. 근데 가로될 때까지 까일 거는 어쨌건 수원 팬들은 어차피 이번 시즌 승격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일단 뭐 당연히 현실적인 목표는 잔류가 우선이겠죠. 강등 안 당하는 게. 변성환 똥구릉내나는 중원삭제 축구로도 2위인데 이정효가 이끄면 당연히 압도적 승격이. 압도적 승격까진 말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변성환 감독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이번 시즌은 그냥 2등이든 3등이든 일단 승격하고 계속 기다려줘야죠. 지금 계약기간이 애초에 +1 1년인데. 그리고 이정효가 보여준 게 압도적으로 많은데 변성환 감독님보다. 근데 장담컨대 이정효 내년 늦어도 내후년엔 잘린다? 와우. 점지 받으셨나? 정성추 드립니다. 정성추. 전 변성환 감독 막 능력이 아예 없는 감독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선임 타이밍이 잘못됐어. 선임 타이밍이. 조금 더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괜찮은 클럽으로 가셨다면 저는 훨씬 더 잘 되실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이제 수원 정도의 팀을 맡으신 게 그게 잘못된 거지. 경험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원에 어울리는 감독은 절대 아니었던 거고